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 프로덕트 디자인인데요. 프로덕트 디자인 그리고 그것의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사실 이 주제로 정한 이유는 제 책의 한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챕터에 걸쳐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 앱스트랙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 앱스트랙이라는 시리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필드에 있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의 작업과 그들의 프로세스를 좀 재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2017년에 시즌 1이 나왔었어요. 사실 2017년 시리즈에서는 제 졸업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제 폴라시아 선생님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의 주인공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필라소피라든지 브랜딩 프로세스 그리고 노하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인생과 곁들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분의 또한 작업 세계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에피소드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앱스트랙 2 시즌 2에서는 이안 스펄터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분도 사실 저랑 같은 예전 직장 동료인데 같이 일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몇 번 지나치면서 보긴 했었거든요. 제가 다녔던 RGA라는 회사 알룸나이 출신인데 사실 그때도 저희 뉴욕 오피스가 1000명 정도 돼가지고 저랑 같은 팀이 아니면 사실 다른 팀이면 모를 확률도 있었는데 그분은 되게 스타일이 좀 독특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현재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매일같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의 헤드 오브 디자인, 전체 총괄, 완전 총괄 디자인 리드로 이제 간지 좀 됐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iOS 7 애플의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인 iOS가 7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실 인스타그램이 대대적인 브랜딩과 앱 개편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총괄력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모든 걸 좀 진두지휘했던 분인데 그분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이번 주제는 프로덕트 디자인과 그것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프로덕트 디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프로덕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공업디자인과를 다닐 때만 해도 제 전공도 사실 프로덕트 디자인이었죠. 근데 하드웨어를 주로 포커스를 하는 형태의 외관과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만지고 인터랙하는 형태의 디자인이 중점이 된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과 그런 디자인 방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소프트웨어로만 된 서비스나 프로덕트들도 프로덕트로 불리고요. 그리고 사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의 경계가 대단히 많이 허물어진 상태죠. IoT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이상 하드웨어의 범주인가 혹은 소프트웨어의 범주인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은 그 둘 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어느 한쪽에 속한 개념이 아니라 경험을 다루는 디자인의 경우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떠한 서비스나 프로덕트로 나온 경우라면은 그것을 디자인하는 모든 사람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외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 경험, 이 익스피리언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어떠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그것의 방향성과 스트래티지까지 모두 다 다룰 줄 아는 그러한 부분이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 기술이 빨리 변화하고 진화하고 또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이코시스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접근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터레이션 시킬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피보팅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치까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프로덕트 디자인의 어떻게 보면 한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이쁘다, 이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요. 이러한 결정을 왜 내려야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설명할 수 있고 유저 리서치도 해야 되고 테스팅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덕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도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었던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시리즈의 프로덕트 디자인 분야를 다뤘던 이안 스펠터의 에피소드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대단히 좀 꽤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안 스펠터가 사실 인스타그램에 가서 가장 제대로 큰 역할을 했던 첫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임팩트는 사실 인스타그램 앱의 리디자인과 앱 리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사실 대단한 서비스는 어떻게 리브랜딩 하느냐, 어떻게 리디자인 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대단히 심하게 갈릴 수도 있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마켓에서 엄청난 호불호를 양산함으로써 이게 또 머니와 직결되는 효과를 또 낳을 수가 있거든요. 일례로 사실 그 스냅챗만 해도요. 사실 2018년인가요? 리디자인을 했는데 그 리디자인을 발표한 순간, 그날인가요? 그날 아니면 다음날 그 주가가 6%가량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리디자인된 스냅챗의 인터랙션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사실 그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물론 익숙치 않아서가 가장 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익숙치 않음을 극복할 만큼 좋은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스냅챗의 잘못이 클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러한 대규모 대단히 사용자가 사용하는 앱의 경우 작은 거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대단히 신중한 노력과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인스타그램처럼 엄청난 규모의 앱을 리브랜딩과 리디자인을 컴플릿 다시 한다는 건 사실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스타그램도 처음에 그 무지개라고 해야 되나, 이 핑크부터 뭐 거의 보라색, 살짝 파란색, 노란색 섞인 이 그레디에이션과 플랫된 그 심플리파이드 된 로고가 박힌 이 앱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앱 로고가 리브랜딩 돼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혹평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도 기억하는데 이거 뭐 어린애가 뭐 10살짜리 어린애가 뭐 그림판으로 만든 거 아니냐부터 그레디에이션과 뭐 플래시 세상을 망친다는 뭐 리뷰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의 평가는 그때 정말 잘 바꿨다로 굳어진 상태죠. 그리고 특히 브랜딩 로고뿐만이 아니라 그 앱 디자인 또한 대단히 잘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 탑 헤더 봐도 파란색 이상한 거의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의 헤더였고요. 그리고 밑에도 색깔이 들어갔었고 색깔이 되게 좀 눈에 거슬릴 정도의 색깔들이 기본 인터페이스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모더나이즈, 심플리파이 해버리고 이미지 자체에, 영상 자체에 사용자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형태로 앱을 바꿨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큰 변화였는데 지금은 대단히 그때 실천했었던 업데이트가 대단히 좋은 그 결과물로 인정을 받고 있죠.